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원격 진료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데 환자의 진료를 오진도 날 수 있지요. 좀 걱정되지요.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환자를 고치고 싶은 마음일 텐데 좀 걱정스러운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지요. 의사의 입장에서도 배운 거, 그 지식을 다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하고 국민들은 또 잘 치료받는 게 도리잖아요. 진짜 확실한 게 어떤 거가 좋은지 찾아야죠. 국민들은 불안하죠, 이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 편도 아니고 뭐 의사 편도 아니지만 어서 잘 타협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94.5 뉴스.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의 소리에서는요, 익명을 요청하신 한 시민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료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아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의 질문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정부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한 두 분만 소개를 해드리죠. 3821님. 예스라고 하셨습니다. 강경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빌미로 수가 인상을 바라는 집단 파업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벌써부터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 보십시오.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와야 해요. 라고 아주 강경하게 써주셨습니다. 반면에 0316님. 노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부 쪽 의견대로라면 이 세상에 정당한 파업이란 없습니다. 정부 관료의 정책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역시 강경한 목소리를 내주셨네요. 네, 아직도 의견을 주지 못하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듣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겐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스포츠 뉴스 듣고 넘어가죠.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어제 끝났죠. 그래서 네네. LG가 아주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하고요. 이제 6강 플레이오프가 시작합니까? 네, 어제 끝난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는 LG가 결국 그러니까 우승팀이 마지막 날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LG가 극적으로 우승을 했고요. 네. LG는 어제 마지막 경기에서 KT를 이기면서 2위 팀 모비스하고 40승 14패로 동률을 이뤘고요. 이 두 팀이 상대 전적까지 3승 3패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 전적 득실차에서 LG가 득점이 좀 더 많아서 아주 극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창단 17년 만에 첫 우승이었고요. 이렇게 정규리그 우승팀이 아주 간발의 차로 갈렸을 만큼 올 시즌 프로농구 순위 경쟁이 정말 치열했기 때문에 네, 그랬죠.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일단 1위 LG 그리고 2위 모비스 두 팀은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고요.
6강은 4위, 5위 팀인 전자랜드 KT, 그리고 이 3위, 6위 팀인 SK 오리온스가 오전 3선승제 6강 플레이오프를 벌입니다. 6강 플레이오프 12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양팀 대진 중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게 SK 대 오리온스 대결인데요. 사실 이 두 팀이 올 시즌에 이 판정 문제 때문에 앙숙이 되는 바람에 보는 재미가 좀 2배가 됐습니다. 네. 정규리그 경기 도중에 오리온스 선수가 이 파울을 하지 않았는데 이 파울을 지적하는 오심이 한번 나오면서 SK가 이긴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오리온스의 추일스 감독이 오늘 그 미디어 데이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팀은 SK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팽팽한 6강 플레이오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박인비 선수 말이죠. 골프 여왕이죠. 네네. 올 가을에 결혼한다고요? 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죠. 이 박은비 선수가 약혼자 남기엽 씨하고 오는 9월 말이나 혹은 10월 초에 결혼을 할 계획이라고 오늘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골프 여왕답게요. 네. 결혼식 장소가 골프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예, 이 신랑인 이 남기엽 씨가 근무했던 안성 마에스트로 CC라고 하고 원래는 올 시즌 끝나고 겨울에 결혼을 하려다가 네. 야외인 골프장에서 이 친한 사람들만 모아서 파티 형식으로 이제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겨울에는 하객들이 너무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가을로 옮겼다고 합니다. 박인비하고 남기엽 씨 이 커플은 2006년부터 사귀기 시작했고요. 네. 박인비가 선수 그리고 남기엽 씨가 캐디로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다고 하고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에 어제 이 중국 하이난에서 끝난 유럽 여자 골프 투어 LET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요. 이 대회가 좀 독특하게 개인전, 단체전 두 가지가 열리는데 네. 박인비 선수는 개인전에서도 우승하고 단체전에서도 한국이 우승. 네, 우승하고. 예. 그래서 이 두 부문을 다 섞어나면서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박인비 선수 이제 중국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요. 이 모레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훈장 전수식에 참가를 하고 여기서 체육 훈장 맹호장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훈장도 받고 결혼도 하고 아주 신났네요. 네. 네네. 소치 패럴림픽에서 한국 아이스 슬레지 하키 팀이 러시아를 꺾고 이겼네요. 터스를 네. 이겼네 아주. 예. 이게 어제 열린 경기였는데요. 어제 네. 새벽에요.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랬지만 이 패럴림픽에서도 러시아 홈터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네, 너무 세요 그 사람들고. 네. 네. 이 러시아하고 한국이 이제 2대2로 비기고 이제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해서 승부샷이라고 했는데 축구 페널티킥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 경기장 현장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까지 찾아와서 응원을 했는데 네. 이 규정상 처음 3명은 각 팀에서 미리 정한 선수만 딱 순서대로 나갈 수가 있는데 예. 러시아가 2대2 동점이 되니까 두 번째 슈터였던 선수를 다시 투입하면서 규정 위반을 했습니다. 예.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도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말도 안 돼. 이런 홈터스까지 이기고 한국이 아주 짜릿하게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한국이 이 B조 최강인 미국한테 0대3으로 지긴 했지만요. 조 2위까지 준결승에 오르기 때문에 어제 러시아를 잡은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탈리아만 꺾으면 한국 아이스 슬레지하키가 준결승 진출 확정 짓게 됩니다. 그렇군요. 푸틴 대통령이 찾아와서 응원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선수는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예, 귀가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도로 위에 여벽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대부분 막힙니다. 금천구에서 성산대교까지 쭉 밀려 있고요.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고척교까지 정상속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는 개포 나들목에서 내곡 나들목 구간으로 자주 서행하고요. 동호로 통해서 동호대교 가는 길은 약수역 부근 2차로에 지하철 환풍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뒤쪽으로 시속 10km대로 아주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들어갑니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컬링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일에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이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었죠. 일정을 마친 대표팀 7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귀국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대표팀의 맏언니죠. 오은진 선수 전화 연결해서 승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네. 그렇군요. 이 처음의 말씀이죠. 전화가 끊겼나요?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여자 컬링.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잘 알려진 종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니어 팀, 훨씬 더 어린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었죠. 이 어린 선수들 귀국을 했습니다. 그 맏언니된 격인 오은진 선수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잠시 끊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캐나다하고 그 결승 경기 때 네. 이때 잘했으면 우승했을 걸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당연히 했었죠. 어떤 점이 아쉬웠었나요? 우선 저희가 예선 경기에서는 이기고 예. 플레이오프에서 졌었는데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좀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긴장도 많이 했고 결승에서 그래도 더 잘해서 한번 이겨보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후반에 아이스 리딩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서 저희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구나. 네. 그래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컬링이라는 종목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무지하게 유명해졌어요. 아세요? 네. 네. 전에는 그거 잘 몰랐거든요. 네, 저희도요. 네. 그 비인기 종목이었고 그랬었는데 네. 사실 이 훈련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어때요?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컬링장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거를 저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훈련이나 국내 훈련을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팀워크를 좀 더 맞춰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번 2013년에는 국내 훈련 20일 정도 했고요. 국외 스코틀랜드에서 3주간 전지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말씀 중에 국내에서 20일 연습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네, 의성 컬링 센터에서 20일 정도 웨이트랑 컬링 같이 하면서 훈련했었고요. 네. 그렇군요. 20일 한 게 많이 한 거예요? 단기간에 열심히 하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주간 스코틀랜드에서 또 훈련했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네. 이게 컬링을 하면서 가장 참 이거 어렵다, 힘들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주니어 대표 말고 좀 한 1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전지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연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지훈련도 없었어요? 네, 전지훈련이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잘 못했어서, 이렇게 하면서 가서 대회에서 입상이나 할 수 있을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때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전지훈련도 못 해보고 출전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말이죠. 그렇게 열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컬링 이거 재밌다 말이죠. 이건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 컬링을 놓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매력이 있나요, 컬링에? 제가 컬링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네, 저 그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느낌은 정말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컬링이 좀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막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리고 하면서 항상 걱정도 없고 마음이 항상 편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네, 다른 거 할 때랑 컬링 할 때랑은 네, 마음가짐도 좀 달랐던 것 같고. 네. 컬링 할 때는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그래요? 네, 편하고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절대 안 받고요. 스트레스 편하고 네, 재밌고 즐겁고 다른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아, 그래요? 네. 아니, 컬링 말고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예, 우리가 TV 같은 데 볼 때는 어떤 분들은 뭐 빗자루 쓰는 것 같다고도 하고 저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저희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저희는 컬링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더욱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진짜 대담 중에 저 우리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174님이 은메달 너무 축하드려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보면서 컬링 팬이 되었는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하면서 혹시 컬링을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미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문자 그대로 읽어드렸거든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대답 좀 해주실래요? 취미로 하실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컬링장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막 가까운 곳에서는 잘 못하는데 아직은 지금 컬링장이 더 생기고 이렇게 많은 곳이 생기면 시청자분들이 더 있다. 네, 가까우니까 편하게 취미생활 하면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링이라는 운동이. 지금 컬링장이 2군데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 아니야? 맞나요? 지금 의성에 하나가 있고요. 평창 올림픽 때문에 강원도 거기에도 하나 더 생긴다고 들었어요. 생긴다고? 네, 생기고 그러면 있다고. 지금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의성에 하나랑 그리고 태릉선수촌에 있는 그렇죠. 그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취미생활을 하겠나요? 네, 지금은 좀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컬링장 좀 하나 지어주세요. 경기도에서도 뭐 또 지어주겠다고 그런다면서요? 아, 네. 경기도에도 지금 지어준다고 하셨는데 지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수들도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네. 네네. 제가 오은진 선수는 말이죠. 그 대학 졸업했죠? 네. 네. 그 유치원 교사로 발령이 난 상태라는데 맞습니까? 아, 네. 아. 그럼 아직 교사 생활은 아직 안 하셨고? 아니요, 저 지금 유치원에 있어요. 아, 유치원 교사, 지금 유치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네? 네. 네. 그런데, 아니, 컬링 선수가 왜 유치원 교사를 하십니까? 유치원 교사 하다가 이거 출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은 좀 있었는데, 어릴 때 제가 어린아이들을 많이 좋아했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컬링은 뭐, 팀들과 취미생활로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목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면서 저희는 학교가 오전, 오후는 수업을 들었고요. 오후 야간 자유 시간에 컬링을 했기 때문에, 네, 오전 대학교 진학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저녁에만, 자유 시간에만 컬링했기 때문에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대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는, 원래는 못 나갈 수도 있었는데, 네, 저희 유치원 원장님과 선생님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회 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대회 못 나갔으면 은메달 못 땄죠.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렇군요. 앞에 말씀하실 때 이제 야간 자유 시간, 야자라고 그러죠. 네, 네. 야자 시간에 컬링을 했다는데, 야자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컬링을 연습했으면 금메달 진작에 땄겠네요. 안 그래요? 그것도 그렇죠. 예. 아, 그렇구나. 네. 이 컬링 선수단에는 말이죠. 팀워크가 중요합니까? 네, 많이 중요하죠. 네. 서로 이제 팀워크를 다지고 이렇게 해서, 출전을 하는 거네요? 네, 저희는 팀워크를 많이 맞추는 편이죠. 하다 보면은 뭐 좀 잘 안 맞는 경우는 없어요? 잘 안 맞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봤던 친구들이라서. 네.
많이 친하거든요, 저희끼리. 네, 그래서 별 그런 것도 없었고, 서로 막 안 좋은 것도 한 번도 있어 본 적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지금, 엄청 친하거든요. 오은진 선수가 맏언니 격이라며요. 네네. 그 맏언니가 아주 잘해서 그러신가 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동생들이 많이 또 잘 따라줬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컬링 연습 어떻게 해서 이제 평창 올림픽 대회 나가려고 그래요? 주말에 연습을 하면. 주말에 연습해서 되겠어요? 주말. 네, 그래요? 네. 아니, 금메달 따려면 더 많이 시간을 내서 많은 지원도 받고 네, 그렇게 더 할 수 많은 있지 않을까요? 지원을 받으면 더 많은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아,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네. 평창 준비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 좀 큰 세계적인 올림픽을 앞두고서 네. 또 주중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네. 주말에 모여서 연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아주 마음이 찡하네요. 아니,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한대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또 달라요, 다들. 다들 달라요? 아예 뭐 밥만 먹고 컬링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더 잘하겠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저처럼 일을 하면서 컬링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나오시는 사람도 분도 있고.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다시 네.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네.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컬링 주니어 팀의 맏언니 격이죠. 오은진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4부 진행하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엄마, 간병인이 없어도 환자를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환자 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환자에겐 빠른 쾌유를, 환자 가족들에겐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안심병원 이용 정보는 02-2276-7000번 또는 검색창에 환자 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덜어주는 민생 안심 정보 모르면 안 돼요. 천만 시민 생활의 힘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드린 예스와 노 질문은 아시죠? 의료계의 집단 휴진, 정부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입니다. 4228님은 동의합니다라고 써주셨네요. Yes를 누르시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과 집단 이기주의 타파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0447님은 반대입니다. No라고 적어주시고 원격 진로는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억지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판에 동네 의원과 간호 인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처방전 없이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의약 품목만 늘리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아직 의견을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면 인터뷰에서는 조정래, 소설가 조정래 씨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경제 뉴스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금융거래 때 이 고객의 주민등록 확인하는 거 말이죠. 이게 사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카드사 정보 유출 대란 이후 2달 만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하반기부터는 고객이 금융사와 처음 거래할 때 외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추가로 적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금융사는 고객과 거래가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많게는 50개에 달했던 개인정보 수집 항목도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으로 대폭 줄어들고 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는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또 고객이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KT 정보 유출 사건까지 발생한 만큼 정부는 금융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 될까요? 하여튼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네. 일본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아베노믹스라고 그러죠.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경제 성장률은 둔화세가 강화되고 있고 또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내각부는 오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가 0.7%에 머물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는 4.8%였던 성장률이 2분기에 3.9%, 3분기에 1.1%로 낮아졌는데요. 4분기에는 끝내 0%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성장세는 더 둔화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는 4개월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서 1월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조 6천억 엔에 달했습니다. 네. 하여튼 아베노믹스 이거 자꾸 얘기 많이 하던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버버리 있죠, 버버리. 이게 아주 영국의 명품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소송을 해야 되네요. 네? 네. LG 패션에다도 소송하더니 이제 쌍방울에 대해서도 소송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송입니까? 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는 쌍방울 트라이 브랜드의 속옷 제품에 대해서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상표권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는 물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 건의 체크 무늬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LG 패션의 닥스 제품 대상 소송인데요. 지난해 10월에 법원은 LG 패션 버버리에 3천만 원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무슨 도용을 하면 안 되긴 안 되죠.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쌍용 자동차가 북미 시장 진출을 앞두고서 쌍용을 버리고 이르면 새로운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기로 했다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1954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로 출발해서 77년 동아자동차로 성호를 변경하고 86년 쌍용그룹에 인수되면서 쌍용차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네. 주인이 7차례나 바뀌는 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그 브랜드를 갖춰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의미로 새 사명 후보를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새 상명이 어떻게 될지 또 역시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매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바꾸는 수다로 정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정치만큼 직접적은 아니어도 문학 작품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가 조정래 씨. 정글만리 판매 부수가 통산 100쇄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에 쓴 작품이죠. 태백산맥 아리랑도 이미 100쇄를 돌파했었는데 하여튼 세 번째 돌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설 태백산맥은 뮤지컬로도 만들어진다는군요. 오늘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시죠. 조정래 작가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이 수다 떠는 시간이거든요. 아, 예. 평소에 수다 잘 떠시나요? 뭐 별로 안. 별로 안 떠세요. 정글말 떱니다. 네, 그 정글말레에서는 수다 많이 떠시지 예. 않습니까? 예. 그 100세 돌파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독자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100세를 돌파한 것이니까. 네.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정글만리가 중국 이야기 아닙니까? 예. 원래 이 정글만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 좀 해주십시오. 중국이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수출 총량의 25%로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수교 20년을 통해 오면서 우리와 친교 관계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 싶어 하는데 네. 정작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네. 많은 오해와 국해를 하면서 일방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서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네. 중국의 중요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정글만리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니 오랫동안 궁리를 하셨나요? 예, 많이 궁리를 했고 한 7, 80개를 지어서 그중에 하나 남은 건데요. 18세기 중에서 고르신 거예요? 예. 네. 간단히 수다를 떨면 네. 간단히 수다란 말이 안 맞네요. 수다는 막 떠드는 건데. 예. 네.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부터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G2가 되면서 예. 그 중국의 거대한 14억의 소비시장에 세계 500대 대기업 중에서 97%가 진출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까지 약 5만 개가 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오로지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 정글 법칙만 통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들이 경제전쟁을 하는 정글이고 그 넓이가 중국을 상징하는 만리장성, 만리에 뻗쳐 있다 해서 정글만리라는 제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간단한 수다가 아니시네요. 아주 뭐 그냥 경제학자 같으세요. 근데 태백산맥은 말이죠. 예. 그 뮤지컬로 됐다면서요? 예. 뮤지컬 보셨어요? 뮤지컬을 6, 7, 8일 사흘 동안 국립극장에서 이미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예. 전회 매진. 작가의 원작자의 백도 안 통하는 표를 구할 수 없음. 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직접 보시긴 하셨어요? 그러면요, 매 사흘 동안 계속 봤죠. 계속 보셨어요? 예. 마음에 드셨습니까? 뭐 다들 쓰는 않지만 순천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저 끄트머리 시골 도시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서울의 까탈스럽고 눈높이 높은 관객들을 만족시켰던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잘 됐습니다. 순천 작품이 서울에 와서 공연한 것 같은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군요. 참 이 태백산맥 이 아주 스테디셀러죠. 지금도 많이 나가죠. 예, 많이 계속 근데 나갑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중학생도 보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조정래 선생님께서는, 조정래 작가님께서는 참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참 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또 작품을 활동도 해주고 계시는데 북한도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2번 다녀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일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요. 예. 요즘 젊은이들의 통일에 관한 생각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 투쟁이 끝난 다음에 한 10년 전 지나니까 대학생들이 너무 사회의식이 없다고 막 질타를 가했습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선배들이 수고를 했으므로
후배들은 선배들보다 편안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좀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역사라는 게. 아, 그런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좀 편한 걸 구경을 못 하는군요. 예. 분단이 된 지가 60년이 넘었으니까 예. 젊은이들이 의식이 조금 약해지는 건 좋습니다. 네. 그것을 강화해야 하는 건 역사교육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그들을 질타할 게 아니라 예.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네. 흘러간 과거가 아니고 현실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네. 우리 기성세대가 역사교육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라. 네. 저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통일의 필요성에 관해서 한 말씀 딱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민족의 역사가 5,000년입니다. 네. 앞으로 또 5,000년을 갈 것입니다. 그렇죠. 김구 선생께서 가장 통렬한 아픔으로 분단을 안 낸다고 했습니다. 네. 50년 동안에 분단된 일이 없고 나라를 빼앗겼던 식민지 시대조차도 분단되지 않았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분단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가 더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통렬함에 대해서 내 몸이 반토막으로 잘렸다고 하는 아픔으로 가상해서 보면 네. 분단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민족의 승원인지를 젊은이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좀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통일이라든가 뭐 남북 대화를 좀 한다든가 말이죠. 이렇게 접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이 워낙이 철벽 같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지역이 없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참. 저희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열등감도 정치적 열등감도 있고 정치적 열등감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 버리고 이러니까 점점 더 위축되고 자폐증 증상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폐증. 네. 그럴수록 우리는 좀 기다리고 그들을 유연하게 마음이 풀리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남쪽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몰아치거나 말이죠. 그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어른답게 형님답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100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여유 있게 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하면 저 사람들 좀 변할까요? 그러면요. 변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북한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 언어가 같고 풍습이 같고 전통이 같고 기질이 같은 한 민족입니다. 신뢰만 쌓이면 정치적 신뢰만 쌓이면 그들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들이 이제 우리 남쪽이 핵을 포기했으므로 그래도 핵을 포기 빨리 해야 합니다. 그 매듭만 풀어진다면 여러 가지가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쪽도 제목이 좀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것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핵을 포기 안 한대요? 방어라고 자꾸 그들은 말하잖아요. 방어라고.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으면 방어가 일단 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표피적인 것이죠. 근데 이거 핵 포기 못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괄 타결이란 말이 옛날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괄 타결이라는 것은 평화협정하고 미국과 수교하고 일괄 핵 없애버리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 협의를 하면 되겠죠. 뭐 육자회담뿐만 아니라 저는 평소에 주장하기를 무슨 남북 무슨 특임 대사 같은 것을 한 사람씩 임명을 해가지고 수시로 그런데요. 이게 남북간의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라고 해서 휴전협정에 조인한 것이 미국과 중국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최소한 네 나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육자회담. 일본과 러시아는 빠지더라도 그러므로 원칙을 항상 중요시해야 되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과 함께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야 북한도 믿고 우리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대화를 좀 하기 위해서는 상시 창구를 만들고 그럼요. 그렇게 위해서 양쪽에서 특임 대사를 임명하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사방에서 왔다 갔다 해서 만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될까요? 우리가 특임 대사를 제대로 만들고 서로 합의하고 거기에 중국도 참여하고 미국도 특임 대사를 보내고 해서 네 사람이 항상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죠.
자꾸 두 얘기를. 사람 양쪽이 빠져버리면 우리 둘이 많이 이야기해봤자. 아, 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녹으면 또 안 되잖아요. 네. 함께 이야기해야죠. 미국과 중국이 함께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저 정치 얘기도 좀 한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에 이 가담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당이 합당을 했으므로 네. 이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가 자연 소멸된 것이 되겠지요. 아,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당을 창당한다는 전제하에 네. 싱크탱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네. 합당해버렸으니까 신당 창당 문제가 다 없어버렸잖아요. 아, 예. 그럼 함께 소멸되겠죠. 아, 이제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 예, 예. 자연 소멸이겠죠. 이 저 당 합치기로 한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는 계시고? 그 대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충고를 해주신다면, 예. 필요와 그들이 건설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을 테니까 일단 믿고 네.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제 충고도 여러 가지 해주시는 입장이시니까. 예. 그 세간에서는 그래요. 이거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예. 호랑이가 들어간 거냐 사슴이 들어간 거냐 소설 좀 써봐주세요. 근데 뭐가 어디 들어간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의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인 것은 예. 성급함이잖아요. 예, 예. 이러한 정치적 상황도 기다려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들이 구상이 있을 것이고 네. 아직 행동도 안 했는데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은 네. 경박이면서 정치적 모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말을 좀 진중하게 참고 네. 견디어주는 미덕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예. 공격적인 용어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국민이 피곤해합니다. 아, 국민들이 아주 좀 짜증스럽고 하고 예. 그러는데 이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좀 서로 이 덕담도 하고 말이죠. 예. 그 좀 부드러운 말도 좀 하고 예. 양당의 대변인들이 입 뗐다 하면 좀 부드러운 말 좀 하고 말이죠. 예. 욕설을 안 하고 뭐 이렇게는 안 되나요? 정치의 근본 뜻을 그 사람들은 항상 잊어버려요. 아, 잊어버려요. 정치는 올바르게 물 흐르듯이 다스리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 나무랄 건 나무라고 충고할 충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천편일률적으로 헐뜯고 물어 뜯어버리는 식의 발언들을 합니다. 선수들이에요. 아,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잖아요. 네. 상대방의 존중이 없이 어떻게 나애가 존중받기를 바랍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국어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윤리도덕부터 다시 배워야 윤리교육보다 다시 시켜야 된다. 이건 숫자가 심한 거 아닙니까? 주셨네. 저 대담 중에 말씀이죠. 우리 저 정치자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예. 9412님이 뭐라고 적으셨냐면 조정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얼마 전 정근만리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최근에 국정원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이게 또 왜 조정래 선생님한테 국정원 얘기 문제 모르겠는데. 국정원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지금 질문하신 분의 말씀이 다 옳지요. 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네. 국정원은 그래서는 안 되고 네. 제대로 선생이 제대로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고 경찰이 도둑놈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네. 성직자는 제대로 양심을 지켜 도의를 더 신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 본분이 틀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국민이 굉장히 우려합니다. 네. 본분이 틀려서는 안 된다. 예. 예. 요 다음에 예. 준비하시는 작품이 예. 교육에 관련된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럼 맞군요. 예. 예, 어떤 내용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미리 말씀하셔도 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 우리나라 교육은 파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사교육비가 2조나 나라입니다. 예. 무한 경쟁으로 가면서 어디까지 가자는 것입니까? 예. 이 비인간적인 교육을. 그래서 인간 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파탄된 교육 상태 그리고 애들을 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네.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러한 작태들은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애들을 자유롭게 개성적으로 키워서 그들이 갈 길을 부모는 옆에서 북돋아주는 것이지 네. 부모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변호사님도 변호사 하셨으니까 네. 사모님께서도 판사 하셨으니까 네. 다시 또 계속 그거 하라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하시면 다 죽이잖아요. 예. 그 대목의 상식적 이야기를 비상식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저 애들 둘 다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말이죠. 예. 이 70% 80%예요. 너무
너무 그런데 많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 전에 세계 유일한 나라죠. 예, 스위스가 사정이 보도가 됐는데 예. 29%래요. 그렇습니다. 예. 스웨덴, 스위스, 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1등 국가들은 독일까지도 전부 40%도 안 돼. 30% 반에 33%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안 가는 친구들은 일찍부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무슨 그렇습니다.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장인제도. 그 애들이 행복하대요. 그러면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오만상을 찡그리고 다닙니까? 이것이 네? 부모들이 잘못이고 부모 잘못이죠. 또 반은 네. 제도의 잘못입니다. 제도의 잘못이고. 왜 대학 나온 사람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월급 차이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네. 월급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대학교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바로 그거예요. 제도 잘못이에요. 국가 네. 제도 잘못입니다. 네.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이거 작품이 하나 나오셨으면 예.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그냥 무조건 대학에 넣어야 되겠고 그것도 무조건 스카이 대학 가야 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사교육비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조씩이나 쏟아본다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 부모들이 생각을 바꾸면 사회가 좀 변할 것 같은데요. 탐욕입니다. 탐욕이죠. 눈에 보이는 욕망 뭐 이런 것을 지나치게 탐욕하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연결이 됐는데 감사히 말씀드리고 건강하십니까? 건강합니다. 네. 건강 중에는 어떤 걸로 하시는데요? 저는 소식, 채식, 채식, 산책, 국민보건체조. 하루에 5번, 6번. 국민보건체조를 하루에 5번, 6번 하신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거. 그 옛날 그 체조 그겁니까? 그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그건 국제 공통이지 않습니까? 네네. 온몸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예. 네, 최고입니다. 변호사님도 오늘부터 하십시오. 소식, 채식은 저도 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조는 안 하고 그냥 그냥 좀 뛰어다니고 하는데. 저는 집사람과 함께 합니다. 이거 좋은데요. 변호사님도 판사님하고 함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민체조, 이걸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글만리의 작가이시죠. 조정래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현명하게 합의점을 찾아서 하루빨리 환자를 돌보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의견 주신 것을 보면은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Yes와 No 비율이요. 6대4 정도인데 이건 정확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을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정면수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안홍진, 작가 정선임, 강예은,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